일단 정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항상 정치는 내가 천재다. 나 봉도사야. 내가 말한 거 다 맞아. 이런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김재원 의원은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해. 당연히 거부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리는 김재원 의원님. 봉도사 패.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받아들였죠. 아니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논의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아주 안 좋은 전술을 던진 거예요. 어떤? 그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이면 그날로 제가 그때도 지난주에 뭐라 하냐 받아들이면 그냥 끝난다 그랬어요. 완전히 출구 전략 될 거다. 출구 전략이 되는데 저변에는 뭐냐면 민주당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국정감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IRA는 논의도 안 되고 욕설만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 그리고 정치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죠. 2003년에 김두관 장관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해임 건의안을 냈더니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면서도 사표를 냈어요. 이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저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은 강대강 부딪히기로 박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야, 예측이 틀려도 임기응변이 대단하십니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속으로 왜 저렇게 맞는 말을 하지? 있을 거예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민주당이 그 정봉주 의원 말씀대로 뭐 박진 장관의 그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했다고 반성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말씀하시듯이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촛불 들고 또 이때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뻔히 알면서도 저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당은 그렇게 물고 늘어져도 국민들이 그만하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정리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자, 국정감사 이야기해야죠, 국정감사.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BBC가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다뤄서 화제가 됐는데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와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 BBC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Yoon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z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The BBC reported that it could be translated to mean idiots. The Times went with bastards, and The Guardian went.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iss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전 뭐 저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상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외교부로서는 그 한미 또 한일 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성과 있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남은 기간 동안 외교는 완전히 무너져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BBC에서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뭐 조롱하고 그들끼리 막 키득거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난 아들이라도 밖에 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맞고 오면 화나잖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의 문제가 아니죠. 가만히 안 있죠. 그것을 처음부터 민주당이 미국 국회를 모욕했다,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따르고 하니까 국제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게 거의 뭐 정설처럼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네. 이제 외국에서 외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은 거기 나서서 더 이제 부추기고 이제는 이제 저런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또 틀면서 국민들한테 또 이제 설명하고 있죠.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외국에서 저렇게 잘못 알려지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좋은 일이냐. 것이냐. 창피하죠. 예, 창피하고 속으로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얼굴이 저렇게 이제 믿으니까 그 비뚤어져서 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24%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저는 만약에 24% 우리 대통령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24%면 여기 갖고 죄송합니다 혼자 다 말씀하세요. 이러고 기회를 양보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저기 가서 저렇게 창피당하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진짜 기분 안 창피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창피한 일인데 근데 저 의원이 안 틀었으면 영국 국민들이 저걸 안 봤을까요? 유튜브에서 안 봤을까요? 누군가 보게 되죠. 그럼 모든 원인의 귀책 사유와 원인이 어디 있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는 걸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키우고 나갔고 민주당과 MBC를 공격을 해요. 그 패턴대로 하면요. BBC 방송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죠. BBC 방송 압수수색 해야죠. 항의하러 국회의원들 가야죠.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언론한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방송이 이거 검증 안 했을까요? BBC 방송 영국 공영방송 아닙니까? 검증을 했겠죠. 이게 야당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할 때 원인과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는지를 잘 따지는 게 현명한 판단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혜롭게 대하라. 그리고 지금 저거 나오니까 또 야당 탓합니까? 야당이 저걸 안 틀면 안 봅니까? 전 세계인들이? 아니 저거 튼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왜곡하셨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고 왜곡하셨다. 잠깐만요. 저분들은 영국 분들은 귀가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영국 분들은 한국인을 통해서 저걸 검증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바이든 날리면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만한 이야기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입으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좀 창피하면 영어로 I'm sorry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요 정도로 가름하도록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빌려서 바이든 대통령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자, 감사원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거 정치 탄압,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정당한 감사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지금 와서 해수부가 사실 조사해 보니까 월북의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무슨 근거로 이게 그때는 월북한 것 같다고 보고가 되었고 발표가 되었으면 지금은 또 월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되었는지 실무진부터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월북의 증거가 없었지만 윗분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사원은 당연히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뭐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한테 이런 조사를 하느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응하지 않겠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반응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무례한 짓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짓이라는 거는 아니 무례한 짓이라니요. 그러면 감사원장이 하인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물러나 있을 때 자신이 저 신하가 오면 이 뭐만 놈 하고 그러는 게 사극이 나오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에요. 이거는 잘못이죠. 우리가 왕조국가입니다. 조선시대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듣겠습니다. 그 국힘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아주 대한민국 대표적인 젠틀맨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적법하지 않다, 절차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감사위원들이 최강급 6명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장하고 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협의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원법 12조 보게 되면 의결사항이 갖고 16가지가 쭉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적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의결 기관의 의결 내용의 서면 조사도 의결 받도록 돼 있습니까? 내용이죠. 내용이 옳지 않다는 게. 그리고 여기에 16번째 항을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은 원장이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미한 사항. 뭐에 경미한 사항이냐면 시정 요구, 권고, 재심의 청구, 심사 청구 결정, 의견 표시 여기에 해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감사원 스스로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무총장하고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감사원의 관행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하다가 수사가 붙게 되면 그럴 땐 감사를 계속해요. 근데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감사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서면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금방.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감사를 또 한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 정치 감사다. 이재명 당대표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치니까 문재인 대통령 쳐갖고 국면 한번 전환해 보려고 했는데 인터내셔널 젠틀맨을 잘못 건드렸죠. 지금 너무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했잖아요. 그럼 감사 개시의 중간에 조사하고 또는 뭐 서면 조사를 하든 그런 내용은 감사 그 실무자들이 상부에 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은 누구한테 서면조사서 보냅니다. 감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의결하는 그런 감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조사 자체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의원도 지금 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들이 자기들이 완장 차고 있으니까 천하가 자기 것처럼 보이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돼요. 의결을 안 거쳤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내용이 직권남용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로 조사를 하니까 뭐가 찔리는지 그 조사하는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좀 제발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조사만 들어가면 훌쩍 놀라가지고 무리한 짓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PPT 자료를 봐주시죠. 윤석열차라는 고등학생이 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아마 상징하는 거고요. 뒤에 뭐 여사분이 한 분 계시고 문체부가 뒤늦게서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평, 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봐주시죠.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2019년에 나온 만화입니다.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되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분야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표절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관련 지식이 없어서. 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구석도 꽤 있어 보여요. 표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 받은 고등학생 학생 작품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라 그런지 문체부에서 이 노골적인 정치 풍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의 취지에 안 맞다면서 엄중 경고하고요. 심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 이거를 탄압한 정부가 끝이 좋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처음서부터 정치 풍자하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줬나요? 나오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요. 왕한테 그 저항하는 마당놀이가 있었어요. 그거 탄압했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경고한 것이 딴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을 100억 이상 받는 기관에서 네. 저런 공모를 해서 이게 뭐 풍자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갖춘 사람들을 끼리끼리 뽑아주고 하는 아마 저쪽 그 부천에서 지금 그 예술제를 담당한 분들도 아마 특정 정치 성향이 좀 있다고 오해를 받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고 지원을 좀 줄이겠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작 예술가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나눠 먹고 하는 게 이 일부 지역에서 일부 그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예술을 무슨 탄압한다든지 저걸 뭐 그린 사람한테 지금 형사처벌을 하려고 합니까? 뭐 무슨 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럴 다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실상으로 이 정치 성향으로 이것을 뽑지 마라. 의원님 지금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정리 다 됐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뒷 프로그램에서 난리 났습니다. 네. Stay